남편 사망보험금이 얼마야? 며느리의 웃음소리,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아들 침대 밑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각될까 두려워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이 계속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올해 75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그녀는 이제 손주까지 본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할머니들과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며칠 전에 담가둔 김치와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요즘 목소리가 왜 그렇게 안 좋을까? 할머니는 이틀 전 통화했던 아들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이었을까요?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도 집에 있다고 했으니 반찬 좀 해다 줘야겠네.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하나하나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수진이도 자택근무한다고 했으니 집에 있겠지. 반찬 놔두고 오면 되겠네. 며느리 수진은 회사 일을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손주 지우도 어린이집 갔을 시간이니 며느리 혼자 집에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집까지는 택시를 타고 얼른 갔습니다. 시간이 정확하니까요. 민준이 목소리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 뭐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나? 할머니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아들 걱정을 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든가?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은가? 아니면 건강에 문제라도 생긴 건가? 에이, 괜한 걱정이겠지. 그냥 피곤해서 그랬겠지. 할머니는 스스로를 달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아들 집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20층짜리 높은 건물이 여러 동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중 5동 6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으휴, 이 봉투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잠시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저려왔습니다. 나이가 드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러 나간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6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반찬 좀 갖다 줄 게 있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집에 없나? 분명 재택근무한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자택근무를 한다면서 왜 전화를 받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아들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준아, 엄마야. 지금 너희 집 앞인데 아무도 없네. 수진이 어디 나갔어? 집에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재택근무한다고 했는데. 수진이 전화 안 받아요? 응, 아무리 눌러도 안 받네. 그럼 엄마,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냥 반찬 식탁에 놓고 오세요. 1층 3456이에요. 그래, 그럼 놓고 갈게.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있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이 너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쿠션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아이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수진이가 왜 집을 이렇게 안 치웠지?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집을 항상 정돈되게 관리했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을까요? 혹시 어디 아픈가? 할머니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서 집안일을 못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전화도 못 받는 건 아닐까? 할머니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려다 말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온 김에 빨래라도 좀 돌려놓고 가야겠다. 할머니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빨래를 모아서 세탁기를 돌려주면 며느리가 좀 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며느리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안방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소리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아니, 그 이상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집에 왔어.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내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일까요? 그리고 다음 순간 할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늘 남편은 늦게 온다며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민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오늘 회식이 있다고 했어. 11시는 넘어서 올 거야.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 알던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나가면 안 된다. 지금 나가면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할머니는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75 노인의 몸이 좁은 침대 밑 공간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코를 간지렸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침대 밑에 웅크렸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뭐 시켜 먹을까? 남자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가는 듯 했습니다. 아까 먹었잖아. 나 배불러. 그래. 그럼 나 맥주 한 캔만 마실게. 냉장고 여는 소리, 맥주 캔 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침대 밑에서 떨리는 몸을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대체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며느리와 어떤 관계일까요? 그나저나 남편 얼굴 보면 웃기지 않아.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쉿, 그런 말 하지 마. 듣기 싫어. 왜? 어차피 우리 계획대로면 곧 끝날 텐데. 그래도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계획, 곧 끝난다. 대체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걸까요? 알았어, 알았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두 사람의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안방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침대 밑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침대 프레임 밑으로 조금 열린 문틈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발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자의 슬리퍼와 남자의 운동화. 오늘 진짜 피곤하다.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바로 위에서 들렸습니다. 침대에 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침대 스프링이 눌리는 소리. 할머니는 거의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럼 좀 쉬어. 나도 피곤해. 남자도 침대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혹시라도 소리가 날까봐. 당신 요즘 보험 얘기 자꾸 하던데. 남자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보험 가입했거든. 사망보험금이 꽤 돼.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망보험금. 며느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얼마나 되는데? 이 남편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거야. 본인은 잘 모르고 있어.
2억이면 괜찮네. 우리 계획대로 되면 그 돈으로 멀리 떠날 수 있겠어.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획, 멀리 떠난다. 사망보험금? 이 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죽이려 한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고. 의심받으면 안 되잖아. 알아. 그래서 천천히 준비하는 거잖아. 약도 굳고. 약. 수면제랑 혈압약. 조금씩 섞어서 먹이면 자연사처럼 보인대. 할머니는 입을 막은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저 착하고 얌전해 보이던 며느리가 지금 살인 계획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건데? 다음 주부터. 천천히 몸을 망가뜨려야 의심받지 않아. 내 남편이 불쌍하긴 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불쌍하긴. 어차피 우리 둘이 오래전부터 사귀던 거 알았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 못할 걸. 맞아.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사귀었잖아. 할머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들킬 것입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온몸이 굳어갔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나 이제 가봐야 해. 너무 늦으면 의심받아.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조심해서 가. 다음에 또 보자. 계획대로 진행하고. 알았어. 두 사람이 침실에서 나갔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나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다시 안방으로 올까봐. 하지만 거실에서 텔레비전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아팠습니다. 다리는 완전히 저려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안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최대한 소리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현관문 쪽으로 갔습니다.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신발을 신으려다 말고 그냥 손에 들었습니다. 신발 신는 소리도 날까 봐였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돌렸습니다.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틈새로 몸을 빼내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할머니는 숨을 참았습니다. 딸깍.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습니다.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빨리 와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안으로 뛰어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복도를 주시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나올까봐.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죽이려 한다.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 낯선 남자와 계획을 짰다. 결혼 전부터 그 남자와 사귀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1층에 도착한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할머니는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할머니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민준아. 할머니는 겨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민준아, 엄마가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금 당장 만나야겠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들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만나야 해. 전화로는 말 못해. 엄마, 대체 무슨 일인데요? 놀라셨어요? 응, 엄마가 놀랄 일을 봤어. 제발 지금 나올 수 있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지금 회사인데. 알았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너희 집 근처 카페. 그 큰 카페 있잖아. 거기로 와. 네,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카페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카페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방금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 그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이 나눈 끔찍한 대화. 카페에 도착한 할머니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물 한 잔을 시켜놓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20분, 25분, 30분. 드디어 카페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주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창백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아픈 건 아니고. 민준아, 라. 아들이 할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기로 가자. 사람들한테 안 들리는 데서 얘기해야겠어. 두 사람은 더 안쪽에 조용한 자리로 옮겼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믿어줘야 해. 네, 무슨 일인데요?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 집에 갔었어. 반찬 갖다 주려고. 네, 알아요. 아까 전화했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집에 들어갔는데 수진이가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안방에 들어갔는데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제발 말씀하세요. 민준아, 수진이가 집에 남자를 데려왔어.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안방에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나가려고 했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 내 목소리가 아닌 다른 남자 목소리. 그게 무슨...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서워서 침대 밑에 숨었어.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어. 무슨 얘기를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수진이가 너를 죽이려고 해. 이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왜 저를 죽여요? 앉아라, 민준아. 사람들이 쳐다본다. 아들은 다시 앉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보험금 때문이야. 내가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 있잖아. 사망보험금이 2억이라더라. 보험금? 그건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건데 수진이가 그 남자랑 얘기하는 걸 들었어. 너한테 약을 먹여서 죽이겠다고. 천천히 몸을 망가뜨려서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겠다고. 말도 안 돼요.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엄마가 직접 들었어. 침대 밑에 숨어서 1시간 넘게 있었어. 할머니는 울먹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엄마,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를 하다가. 아니야, 분명하게 들었어. 수면제랑 혈압약을 섞어서 먹이겠다고 했어. 그리고 그 남자랑 돈 다지고 멀리 떠나겠다고 했어. 그 남자가 누군데요? 엄마는 얼굴을 못 봤어. 침대 밑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목소리는 젊은 남자였어.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니? 할머니는 더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그 남자랑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사귀었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래. 뭐라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직접 그렇게 말했어. 결혼 전부터 그 남자랑 연인 사이였다고. 너한테는 숨기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항상 다정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함께 키우며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민준아, 엄마 말 믿어줘.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죽는 꼴 볼 수 없어. 우리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자. 아니요, 엄마.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엄마 혼자 들으신 거면 증거가 안 돼요. 수진이가 부인하면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이대로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증거를 만들어야 해요. 확실한 증거. 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니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만드는데? 엄마가 다시 집에 들어가세요. 수진이가 외출하는 날, 엄마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녹음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형 카메라도. 민준아, 그건 너무 위험해. 위험해도 해야 해요. 제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아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도 확인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엄마 말씀이 진짜인지. 민준아, 엄마 죄송하지만 저도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 가정이고요. 할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말해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완전히 믿기 힘들 것입니다. 알았다. 그럼 우리 계획을 세우자. 수진이가 언제 외출하는지 알아봐야 해요. 수진이 매주 목요일마다 친구들 만난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요. 목요일 오후에 항상 나가요. 3시간 정도. 그럼 다음 목요일에 하자. 그때 엄마가 집에 들어가서 녹음기를 설치할게. 녹음기는 제가 구해올게요. 소형 카메라도요.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 설치해야 해요. 거실, 침실, 부엌. 그들이 어디서 대화하든 녹음되게. 알았어. 엄마가 잘 숨겨놓을게. 그리고 엄마, 절대 들키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 조심할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어디에 녹음기를 설치할지, 카메라는 어느 각도로 둘지, 만약 들켰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지. 민준아, 집에 돌아가서 수진이한테 티내면 안 돼. 알아요. 평소처럼 행동할게요. 힘들겠지만 참아야 해. 증거를 잡을 때까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만약 정말이라면, 만약 엄마 말씀이 다 사실이라면. 민준아, 저 어떻게 해야 해요? 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제 아이 엄마인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자.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네, 엄마.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아들은 회사로 돌아가고 할머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착해 보이던 며느리가. 하지만 할머니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끔찍한 계획을.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다음 목요일까지는 사흘이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잡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냉정한 목소리로 아들을 죽이겠다던 말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수진이가 외출해요. 2시 30분쯤 집에 들어가세요. 녹음기랑 카메라는 제가 어제 집 근처 편의점 물품 보관함에 넣어뒀어요. 비밀번호는 1024예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다. 조심할게.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12시, 1시, 1시 30분. 드디어 집을 나설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말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앞 물품 보관함에서 검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작은 녹음기 3개와 초소형 카메라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게 정말 녹음이 될까? 할머니는 녹음기를 손에 들고 살펴봤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만 한 크기였습니다. 아들이 쪽지를 하나 넣어뒀습니다. 빨간 버튼 한 번 누르면 녹음 시작. 배터리는 24시간 지속. 거실 소파 및 침실 화장대 뒤, 부엌 찬장 안에 하나씩 두세요. 카메라는 거실 책장과 침실 옷장 위에 각도 잘 맞춰서 놓으시고요. 할머니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들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할머니는 계속 손을 비볐습니다. 긴장돼서 손에 땀이 났습니다. 2시 30분. 할머니는 아들 집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아직 있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없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먼저 거실부터 시작했습니다. 소파 밑을 살펴봤습니다. 소파 프레임과 바닥 사이에 좁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녹음기를 꺼내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녹음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녹음기를 소파 밑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거실 책장이었습니다. 높은 책장 위에 카메라를 놓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나이든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는 책장 위에 카메라를 놓고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거실 전체가 보이도록 살짝 기울였습니다. 책 몇 권으로 가려 전혀 티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의자에서 내려온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릇들 뒤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빨간 버튼을 누르고 그릇으로 가렸습니다. 이제 침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침대 밑에 숨었던 그 방. 다시 들어오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화장대의 뒤를 살펴봤습니다. 화장대와 벽 사이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녹음기를 그곳에 끼워 넣었습니다. 빨간 버튼을 누르고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숨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였습니다. 옷장 위에 놓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옷장은 책장보다 더 높았습니다. 후,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올랐습니다. 한 손으로 옷장을 잡고 다른 손으로 카메라를 올렸습니다. 침대 전체가 보이도록 각도를 맞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생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에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혼잣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의자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떡하죠? 내려가면 소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들킬 것입니다. 발소리가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내려가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큰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제자리에 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를 그냥 두고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또다시 침대 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였습니다. 부엌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거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어디 뒀더라? 수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실을 이리저리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침실에 뒀나? 발소리가 안방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침대 밑에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의 발이 보였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장대 쪽으로 갔습니다. 있네. 수진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응, 이 의자 왜 여기 있지?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의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제자리가 아닌 곳에 있는 의자. 남편이 뭐 하다 놔둔 건가? 수지는 의자를 원래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다시 외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닫는 소리. 이번에는 정말 나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진이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확실히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설치한 기기들을 확인했습니다. 녹음기 3개, 카메라 2개. 모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집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할머니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 설치했다. 이제 기다리면 돼. 곧 답장이 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엄마.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돼요. 놈들이 만나면 다 녹음될 거예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쥐고 생각했습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며느리의 정체가, 그 남자의 정체가, 그들의 계획이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긴장했던 몸이 풀리니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그 남자를 만날까? 언제 결정적인 대화를 할까?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할까? 카메라는 잘 찍히고 있을까?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녹음됐어요. 뭐가 녹음됐어? 그 남자가 어제 집에 왔대요. 제가 야근하는 동안 녹음기에 다 녹음됐어요. 정말. 엄마, 지금 만날 수 있어요? 같이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저번에 만났던 그 카페로 와주세요. 1시간 후에요. 할머니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마침내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제 진실을 직면할 시간이었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에 할머니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증거를 잡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니. 손주 지훈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민준아, 괜찮니? 괜찮아요. 일단 앉으세요. 할머니가 앉자 아들은 이어폰을 하나 건넸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어제 저녁 8시쯤 녹음된 거예요. 아들이 휴대폰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머니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낯선 남자의 목소리. 할머니가 침대 밑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야근. 오늘 밤새 일한대. 좋네. 그럼 오늘 자세한 계획 다시 짜자.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들은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녹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약은 언제부터 먹일 거야? 남자의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면제 반 알씩 저녁 식사에 섞을 거야. 처음에는 조금씩. 그럼 효과가 언제쯤 나타나? 한두 달 정도 걸릴 거야. 서서히 몸이 망가지는 거니까. 할머니는 이어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도 창백한 얼굴로 녹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혈압약은 그건 조금 더 있다가 수면제로 먼저 체력을 떨어뜨리고 나서 계획이 치밀하네. 당연하지.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자연사처럼 보여야 해.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마치 저녁 메뉴를 정하듯 남편을 죽일 계획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받으면 우리 어디로 갈까? 제주도는 어때? 거기서 카페나 하나 차리고. 좋지. 바다 보면서 살 수 있겠네. 그리고 아이는 시어머니한테 맡기면 돼.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주 지우를 할머니한테 맡긴다고요? 내 아들은 어떻게 하고? 당연히 두고 가야지. 데리고 가면 의심받잖아.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미 남편 죽일 결심한 거 아니야? 아들 하나 버리는 게 뭐 대수야.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할머니의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너 정말 냉정하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굴면 실패해. 철저해야 해. 알았어.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이네. 이제 며칠 안 남았어. 녹음에서 키스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이어폰을 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나저나 시어머니는 의심 안 해? 전혀. 착한 할머니야. 아들 걱정만 하지. 혹시 눈치챌까봐 조심해. 괜찮아. 그 나이에 뭘 알겠어.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들이 재생을 멈췄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아직 그 목소리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제 아내였어요. 5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이도 낳았고요. 민준아, 진정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쉽게.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지우까지. 지우를 버리겠다고. 민준아, 일단 진정하고 생각하자.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오늘 집에 들어가서 저 여자 얼굴을 어떻게 봐요? 할머니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민준아, 들어봐. 아직 티 내면 안 돼. 예, 증거는 있지만 아직 부족해. 카메라 영상도 확인해야 하고 그 남자가 누군지도 알아내야 해. 맞아요. 그 남자. 아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해요. 같이 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하지만 엄마, 수진이가 다음 주부터 약을 먹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걱정 마. 내가 조심하면 돼. 수진이가 주는 음식 먹지 마. 어떡해요? 매일 같이 밥 먹는데.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핑계를 대. 회사에서 점심 먹고 온다고. 저녁은 소화가 안 된다고. 조금만 먹고. 그래도 의심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안 들켰잖아. 일주일만 더 버티면 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은 언제 확인할 거예요? 이번 주말에 수진이가 또 외출한대. 그때 다시 집에 들어가서 카메라 가져올게. 엄마,
위험해요. 괜찮아. 엄마가 조심할게. 그리고 그때 녹음기도 회수할 거야.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엄마,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응, 말해봐.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수진이한테 잘못한 게 있을까요?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내가 저렇게까지 하려면 제가 뭔가 잘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수진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다른 남자랑 사귀었잖아. 처음부터 너를 속인 거야. 왜 저랑 결혼한 걸까요? 아마 돈 때문이었을 거야. 내가 대기업에 다니고 안정적이니까. 아들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수진이는 처음부터 돈만 보고. 민준아, 상처받지 마. 그 사람은 내게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 지훈은 어떻게 하죠? 아이는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지훈은 우리가 지킬 거야. 걱정 마. 할머니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5년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슬픔, 분노, 그리고 자신을 향한 자책감까지. 한참 후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신 차려야죠. 그래, 이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영상에는 뭐가 찍혀 있을까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이 찍혔을 거야. 그럼 불륜의 증거도 되고 그 남자 얼굴도 나왔겠네요. 그래, 그럼 신원도 알아낼 수 있어.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수진이가 외출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럼 그때 다시 집에 들어갈게. 제가 같이 갈게요. 안 돼. 너는 밖에서 대기해. 혹시 수진이가 일찍 돌아오면 연락해줘야 해.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계획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토요일 작전, 증거 확보 후 경찰 신고, 변호사 상담까지. 엄마, 경찰이 믿어줄까요? 녹음이랑 영상이 있으니까 믿어줄 거야. 살인 계획까지 다 들렸잖아. 약은 어떻게 증명하죠? 수진이가 숨겨둔 약을 찾아야 해. 토요일에 집에서 찾아볼게. 조심하세요, 엄마. 걱정 마. 엄마가 내 목숨 지킬게.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할머니는 자신의 집으로.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면 아내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왔어? 수진이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응, 회식 때문에 늦었어. 고생했어. 씻고 와, 저녁 차렸어. 아, 나 배불러. 회사에서 많이 먹었어. 그래, 그럼 샤워하고 쉬어. 수지는 별 의심 없이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만 더 버티자. 아들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집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사흘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작전 오전 10시 집 진입, 카메라 회수, 녹음기 회수, 약 찾기, 증거물 확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도, 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며느리 집에서는 수진이 남편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계획. 남편을 조금씩 죽여가는 계획. 보험금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획.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이미 녹음됐다는 것을, 자신의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날 그날이. 토요일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영상을 확보하고 약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아침 9시 30분에 나갔어요. 친구들 만난다고 했어요. 늦어도 3시 전에는 안 들어올 거래요. 알았다. 10시에 들어갈게. 할머니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빈 가방이었습니다. 녹음기와 카메라를 담아 올 가방이었습니다. 아들 집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거실부터 시작했습니다. 소파 밑을 확인했습니다. 녹음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녹음기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책장 위에 카메라도 회수했습니다. 의자에 올라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책들을 다시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 뒤에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릇들을 원래대로 놓았습니다. 이제 침실이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대 뒤에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옷장 위에 카메라도 가져왔습니다. 이제 약을 찾아야 해. 할머니는 방 안을 살폈습니다. 수진이 약을 어디에 숨겨뒀을까요?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만 가득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없네. 할머니는 화장대로 갔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화장품들 가득했습니다. 그 밑 서랍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가 보였습니다. 화장품 상자처럼 보이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약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면제, 혈압약, 그리고 다른 약들까지. 할머니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약 이름까지 선명하게. 이게 증거야. 할머니는 상자를 원래대로 놓았습니다. 약을 가져가면 수진이 눈치챌 것입니다. 사진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른 곳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더 증거가 있을지 모릅니다. 할머니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상을 살폈습니다.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건 보험 서류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된 보험 증서, 사망보험금 2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것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기장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수진의 글씨였습니다. 9월 5일 계획을 시작하기로 했다. 준혁이와 상의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할머니는 숨을 죽였습니다. 준혁. 그 남자의 이름이 준혁이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9월 12일 약을 구했다. 인터넷으로 주문했다. 배송은 며칠 후. 9월 20일 준혁이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수면제를 먼저 먹이고 그 다음 혈압약. 2달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노트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수진이 직접 쓴 살인 계획서였습니다. 할머니는 노트 전체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그리고 노트를 원래대로 놓았습니다. 이제 충분해. 가야겠어. 할머니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지금 집으로 오고 있어요.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겼대요. 약속 취소됐어요. 지금 택시 타고 오는 중이에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걸려? 10분, 아니 7분, 빨리 나가세요. 할머니는 서둘러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딩동. 엘리베이터가 6층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나가면 마주칠 것입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숨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베란다. 아니, 거기는 창문이 보입니다. 화장실. 너무 좁습니다. 발소리가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침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그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침대 밑, 세 번째 침대 밑이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수진이 투덜거렸습니다. 신발 벗는 소리, 가방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해 죽겠네. 수진의 발소리가 거실을 지나 침실로 왔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침대 밑에서 수진의 발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위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나야. 할머니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준혁이라는 이름. 노트에서 본 바로 그 이름. 응, 약속 취소됐어.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겼대. 준혁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만날래? 안 돼. 남편이 집에 있어. 오늘은 재택하거든. 아, 그렇구나. 그럼 내일은? 내일도 어려워. 시어머니가 온대.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일 자신이 온다고요? 약속한 적이 없는데. 에이, 언제 만나? 보고 싶은데. 나도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곧 우리 계획대로 되면 매일 볼 수 있잖아. 맞아. 그 생각하면 기다릴 만해. 준혁아, 약은 준비됐지? 응, 다 준비했어. 내가 신호만 주면 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게. 할머니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틀 후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해. 당연하지. 실수 안 할 거야. 사랑해. 나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 스프링이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호흡이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집에 있어. 아니, 엄마가 오신대. 언제? 응, 엄마가 언제 온다고 했어.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실수한 것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안 되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미안. 그럼 나중에 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온다고? 수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상한데. 왜 갑자기? 수진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휴대폰이 가방 안에서 진동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침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지? 할머니는 황급히 침대 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뭐지? 기분 탓인가? 수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위험해. 빨리 나해. 하지만 수진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갈까요? 할머니는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화장실에라도 가기를 바랐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수진이 화장실로 갔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침대 밑에서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빠르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딸각.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로 뛰었습니다.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빨리.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603호 문이 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나와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벽에 기대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1층에 도착한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다 가져왔어. 증거 다 확보했어.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랑 마주쳤어요? 아니, 간신히 피했어. 지금 나왔어. 휴, 다행이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민준아, 이제 경찰서에 가자. 더 기다릴 수 없어.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했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요. 할머니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 카메라, 약 사진, 보험 서류 사진, 그리고 노트 사진. 이제 경찰에 신고할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들은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지만 경찰서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원인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들은 민원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살인 음모를 신고하려고요. 아들의 말에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형사님을 모셔오겠습니다. 잠시 후 40대로 보이는 형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강력팀 박 형사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세 사람은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만 놓여 있었습니다. 자, 앉으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박 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듣기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아들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녹음기에 제 아내와 그 애인이 나눈 대화가 녹음돼 있습니다. 저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는 계획이요. 박 형사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수진과 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약 이야기, 보험금 이야기, 아이를 버리겠다는 이야기까지. 박 형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더 있습니다.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며느리 집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약 사진, 보험 서류, 그리고 며느리가 직접 쓴 계획 노트까지요. 할머니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박 형사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카메라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을 겁니다. 아들이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형사는 노트북을 꺼내 카메라를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거실에서 수진과 한 남자가 껴안고 있었습니다. 키스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이 남자가 누구죠? 이름은 준혁이라고 합니다. 제 아내가 결혼 전부터 사귀던 남자래요. 신원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얼굴만 알 뿐입니다. 박 형사는 영상을 캡처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이 얼굴로 신원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남자가 부인에게 연락한 기록이 있습니까? 제 아내 휴대폰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증거들로 충분합니다. 살인의 비죄로 입건할 수 있겠네요. 예비죄요? 네,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계획이 있고 준비를 했으니 살인의 비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불륜 증거도 있으니 간통.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죠. 하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유리한 증거가 될 겁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월요일부터 아들한테 약을 먹이기로 했대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군요. 그럼 서둘러야겠네요. 박 형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팀장님. 긴급한 사건입니다. 살인의 비죄건으로 체포 영장이 필요합니다. 한참 통화를 하더니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영장은 월요일 아침에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용의자가 도망가지 않도록 감시를 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아닙니다. 이런 악질적인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죠. 박 형사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할머니와 아들은 자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언제 처음 알게 됐는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모든 과정을. 진술이 끝났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에 체포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집에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는 절대 티 내지 마세요.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경찰서를 나온 할머니와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나가는구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민준아,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일단 이혼은 해야죠. 그런 사람이랑 살 수 없어요. 지훈은? 제가 키울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 엄마가 키우지.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가는 내내 긴장했습니다. 수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평소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빠, 왔어. 어디 갔었어? 수진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아들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친구 만나고 왔어. 그래, 배고프지? 저녁 먹자. 식탁에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아니, 친구랑 간식 먹어서 배가 좀 불러. 그래, 그럼 조금만 먹어. 아들은 몇 숟가락 먹고 그만뒀습니다. 혹시 이 음식에 뭔가 들어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나 좀 피곤해. 먼저 잘게. 벌써 아직 8시밖에 안 됐는데. 응, 머리가 아파. 아들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틀만 참으면 됩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끝납니다. 일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수진과 최대한 대화를 피했습니다. 머리 아프다는 핑계로 방에만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계획을 시작하면 되니까요. 월요일 아침, 아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1시간 후면 경찰이 옵니다. 아들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5시 10분, 5시 20분, 5시 30분, 5시 5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은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박 형사와 다른 경찰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영장 나왔습니다. 부인 어디 계십니까? 침실에서 자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박 형사가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수진 씨, 일어나세요. 수진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이수진 씨, 살인예비 및 불륜 혐의로 체포합니다. 예, 무슨 소리예요?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녹음, 영상, 노트까지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수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공범 강준혁 씨도 체포 영장이 나왔습니다. 주소가 어디죠?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거짓말 마세요. 휴대폰 기록 다 나옵니다. 결국 수진은 준혁의 주소를 댔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이 곧바로 출동했습니다. 1시간 후 준혁도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던 두 사람이었지만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언제부터 불륜 관계였습니까? 3년 전부터요. 수진이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는 연인이었어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결혼을 했습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저는 백수였고 수진이는 안정적인 남편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김민준 씨와 결혼했죠. 하지만 계속 불륜 관계를 유지했군요. 그리고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죽이려 했다. 죄송합니다. 조사는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모든 진술이 기록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의 비죄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할머니와 아들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녹음, 영상, 사진 모든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변호사들이 변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수진, 강준혁은 살인의 비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수진과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은 표정 없이 법정을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아들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불륜과 살인 계획의 증거로 쉽게 승소했습니다. 양육권도 아들이 가져갔습니다. 수진은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교도소에서 5년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집을 정리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살던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새 집은 마음에 드니? 네, 엄마. 회사 가까운 곳으로 구했어요. 그리고 방이 하나 더 있어서 엄마도 지내실 수 있어요. 그래, 고맙구나. 고맙기는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 지금쯤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앞만 보자. 네, 엄마. 거실에서 지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5살 아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아이 곁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한동안 못 도와. 엄마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 받고 있어. 벌, 응, 큰 벌이야. 그래서 오래 못 도와.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엄마 역할 해주실 거야? 응, 할머니가 지우랑 같이 살 거야. 좋아. 지우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지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와,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텅 빈 집에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행복하게 키워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짐을 다 싸고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짐을 풀었습니다. 할머니, 이 방이 제 방이에요. 응, 지후 방이야. 예쁘지? 와, 창문이 커요. 지후는 새 방을 돌아다니며 신나했습니다. 할머니와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멸치볶음, 지후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밥 먹자.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처럼 4명이 아닌 3명이었지만 이 자리가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후가 크게 외쳤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 저도 더 주세요. 지후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할머니는 지후를 시켰습니다. 할머니, 오늘 책 읽어주세요. 그래, 뭐 읽을까? 공룡책이요. 할머니는 지후와 함께 침대에 누워 책을 읽어줬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엄마의 죄가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거실로 나온 할머니는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아,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이제 좀 나아졌어요. 진짜. 처음엔 배신감에 미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냥 잘못 만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그리고 엄마 덕분에 목숨 건졌잖아요. 감사해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예, 왜요? 며느리를 제대로 못 봤어. 결혼할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넘어갔어. 엄마, 그게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몰랐는걸요. 그래도 엄마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어. 엄마,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일단 일에 집중하려고요. 그리고 지후 잘 키우고, 재혼 생각은 당분간은 생각 없어요. 지금은 지후랑 엄마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들은 출근하고 할머니는 지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하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지후를 데리러 갔습니다. 손주와 손을 잡고 집으로 오는 길이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뭐 그렸는데? 가족이요. 아빠, 할머니, 저. 우와, 할머니도 그려줬구나. 네, 할머니가 제일 크게 그렸어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아이의 그림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저녁이면 세 사람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했고, 지후는 어린이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처음의 충격과 배신감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후도 할머니와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엄마를 찾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할머니, 그네 태워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밀어줄게. 할머니는 지우를 그네에 태우고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렸습니다. 아들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와 아들, 아니, 할머니와 손주, 두 사람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그날 집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침대 밑에 숨지 않았다면, 만약 증거를 모으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자신은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수진의 계획대로 조금씩 죽어갔을 것입니다. 아들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75의 나이에 며느리, 집 침대 밑에 숨었던 할머니, 녹음기를 설치하고 증거를 모았던 할머니, 자신을 살려준 할머니. 엄마, 아들이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요. 말하고 싶어서요. 에이, 이 녀석.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며 다시 지후를 밀어줬습니다. 아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할머니 저기 봐요. 노을이 예뻐요. 지후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하늘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예뻐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그들의 집으로.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지후와 민준이와 공원에 갔다. 날씨가 참 좋았다. 지후가 그네를 타며 웃었다. 민준이가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도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야 했는데 쑥스러워서 그러지 못했다. 내일은 꼭 말해줘야지.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며느리 집 침대 밑에 숨었던 그날을, 무서웠지만 용기를 냈던 그날을, 그 용기가 아들을 살렸고 손주를 지켰고 이 가족을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후는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할머니와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컸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도 만났습니다.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손주와 아들을 돌봤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손주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일을, 침대 밑에 숨어 떨던 그날을.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경험이 가족을 지켰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시련을 겪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련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냈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수진과 준혁이 그랬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지만 할머니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긴 꼬리는 결국 잡혔고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